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 남자 토익에서 리스닝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이루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월 토익 데뷔 특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곧 신토익이 다가오네요.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신토익으로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을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물론 신토익이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학습해오신 방법대로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대로 4월 시험에 총력을 기울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저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온 강의들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경량 분석 및 대비 전략을 할 거고요. 그다음 파트 2랑 파트 4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트 1의 경량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은 요즘엔 주어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어가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는 뜻은 요즘에는 동사와 명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어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주어가 거의 같은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동사랑 끝에 나오는 명사만 잘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에 반해서 요즘에는 시험치로 가시면 10개 중에 정말 많이 나올 때는 7개까지도 주어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주어를 가지고 오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가 다르다는 뜻은 주어의 수량을 가지고도 오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otorbike가 한 대밖에 없는데 motorcycles are 아니 motorcycles are 이런 식으로 복수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부터 철저히 바꿔내는 연습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오답을 소거하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파트 1, 2에 적용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거법. 여러분께서 문제를 듣다가 정답을 바로 못 찾을 때는 소거를 잘 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는 의문사 의문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의문사 의문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 건 실제로 이거는 뭐 요즘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의문사 의문의 출제 빈도가 높아 왔습니다. 여전히 높고 있고요. 일단은 의문사 의문문은 여러분들 yes, no 응답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야, 너 어디 사냐? 안 되잖아요. 아니, 집에 안 찾아갈게. 어디 사냐고. 아니,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파트 2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사 의문문의 비율이 30문제 중에 한 12개에서 14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 의문문만 잘 소거를 해내시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선택지 3개 중에 하나만 소거를 해버리시면 둘 중에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33.3333%에서 50%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사 의문문 yes, no 응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바로바로 소거하면서 정답의 확률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문사 의문문과는 다르게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야만 풀 수 있는 평서문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서문은 이따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평서문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기 실력 향상만이 답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좀 슬픈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회적인 응답이 자주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우회적인 응답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 전에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 I don't know, I don't remember, I'm not sure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I don't know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항상 답으로 나오니까 한국 학생들이 I don't know 나오면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바꿔버리거나 다른 걸로 아니면 I don't know라고 하고 뒤에 뭔가를 더 붙이기는 하는데 좀 엉뚱한 걸 붙여서 오답을 끌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not that I'm aware of. aware이 인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인식하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let me check.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Ask Tom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의 탐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heck이랑 ask라는 단어가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면 답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 1과 마찬가지죠.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소거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물론 정답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때로는 소거를 해가면서 하나 남는 걸 정답으로 끌고 가는 형식으로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는 누구의 말에서 정답이 나올지 예측 가능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의 주어가 the man, the woman이고 동사가 say, mention, suggest, recommend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런 형태일 때 주어의 대사에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주어의 대사에 정답의 단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라 그러면 남자가 뭘 할 거라고 말하는 거니까 남자 목소리를 잘 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 성별을 잘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치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98%의 대화는 남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2% 정도만 동성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목소리를 잘 찾아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3랑 4에 공통되는 내용이죠. paraphrasing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paraphrasing이 한국말로 하면 재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랑 눈에 보이는 단어가 정확하게 같지는 않죠. 다만 의미는 같은 부분을 내는 것을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뭐 I'll fax you. fax 보내드릴게요. fax가 동사를 쓰면 fax 보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 I'll send you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같은 뜻이라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listening을 해서 아 저게 이거구나 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바로 파트 4로 가겠습니다. 파트 4는 전화 메시지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저랑 전화 메시지를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 이 전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실제로 시험 치러 가시면 파트 4가 한 10세트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10세트 중에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올 때 4세트까지 등장하라는 아주 대표적인 파트 4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전화 메시지의 다양한 상황들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죠. 뭐 시간 약속 문의, 제품 서비스 문의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파트 4는 여러분들께서 토픽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시고 들으시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라고 나왔다. 그럼 telephone message의 흐름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를 읽어가다 보면 아 이게 어떤 telephone message구나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telephone message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그 흐름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istening이 완벽하지 않아도 흐름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물론 예측이 항상 먹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못 들었다면 예측을 해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파트 3 때 설명을 잠깐 해드렸던 paraphrasing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건데 일단 다양한 paraphrasing을 익혀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some food and beverages가 어떻게 바뀌냐 some refreshment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food and beverages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단어가 더 디테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선택지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파트 4는 3에 비해서 paraphrasing이 조금 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파트 4 자체에 listening이 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4도 paraphrasing을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나 어쨌든 파트 4는 전반적으로 잘 들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에 사운드가 그대로 들리면서 그 사운드가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오늘은 파트 2와 파트 4를 전달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파트 2에서 전달해 드릴 두 가지 부정의문문과 평서문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문문은 not을 포함한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부정의문문을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일단 부정의문문은 시험 치러 가시면 평균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뭐 개수는 크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렵기도 하니까 학생들이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의문문을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부정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걸 들었을 때 yes, no로 답할 때 특히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yes, no로 답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정의문문을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이유랑 일치를 하는 건데 부정의문을 한국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한 건데 한국어 때문입니다. 한국어 때문에. 왜 한국어 때문에 어렵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국어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바뀌어요. 질문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먹었으면 yes. 뭐 한국말로 할까요? 먹으면 yes.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반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답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한국어 괜찮으시죠? 갑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먹었으면 예. 식사 안 하셨죠? 아니요.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죠? 맞죠?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게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하고 여러분들 또한 답변이 다르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의 답변의 뉘앙스는 뭔가요?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따라 답변이 바뀌니까 한국어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영어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질문에 상관없이 답변이 같아요. 질문에 상관없이. 보세요.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Yes. 식사 안 하셨죠? Yes.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질문의 형태는 중요치 않아요. 그냥 답변은 맞으면 yes, 틀리면 no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시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질문의 형태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부정의문문을 그냥 긍정으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답변이 같은데 왜 질문을 다르게 해? 이건 질문하는 사람은 뉘앙스가 달라요. 답변하는 사람만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100kg 넘으세요? 물어보는 건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넘는지 안 넘는지 몰라서. 혹시 100kg 넘으시죠? 이건 뭐예요? 정말 확신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100kg 안 넘으시죠? 100kg 안 넘는다는 확신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질문의 형태는 다르나 답변할 때는 어떻게? 넘으면 yes, 넘어요. 안 넘으면 no, 안 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의 형태가 중요치 않아요. 영어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질문의 형태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조동사를 날려버리고 listening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조동사나 비동사의 부분을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정의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평서문으로 넘어갈 텐데 평서문은 어렵습니다. 이 평서문이 시험 치러 가시면 평균 4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평서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질문의 느낌이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 예측이 불가능해요. 나 밥 먹었다? 그래? 나 학교 간다? 그래?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들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4개에서 7개나 나오는 건데 만약에 7개가 걸렸다면 정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셔서 운이 없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지었을 확률도 되게 높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서문을 풀어가는 방식 중에 굉장한 팁 하나는 되묻기가 답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보세요. 나 밥 먹었다? 뭐 먹었어? 나 학교 간다? 뭐 타고 갈 거야? 왜 이렇게 일찍 가? 자연스럽죠. 되묻기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친구가 막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막 실패를 하고 와가지고 친구가 너무 상심한 표정으로 친구야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러는데 그래 죽어라 이러진 않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묻기가 그나마 답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끼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게 부정의문문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평서문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 집에서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서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를 적어 놓으실 수 있다면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어쨌든 OX를 하면서 푸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 이 mark your answer를 mark를 A로 보시고 your를 B로 answer를 C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answer가 정답. 그러면 C가 정답인 거니까 C 바로 마킹하는 형식으로 실제로 시험 치러 가도 한 문제 끝나면 마킹, 한 문제 끝나면 마킹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노트랑 연필 준비하시고 OX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출발하고 오겠습니다. Number 1. Didn't we already send an invoice to Mr. Gomez? A. No, his voice is very clear.
B, Yes, but he asked for another copy. C. $1.30. Number 3. Aren't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A, No, I had a scheduling conflict. B, I go there with my family. C. They used to be. Number 7. Shouldn't we distribute these brochures? A, Black and white's fine. B, Not until more people get here. C. Martin designed them. Number 13.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A, I can give you a ride. B, Not that I know of. C. Usually by express mail. Number 1. It'll take 2 months to remodel the conference room. A, Where should we meet until then? B, It's in London this year. C. At 3 o'clock on Tuesday. Number 2. My company is looking for land to build another factory. A, Floor plans for the building. B, I can show you some possible sites. C. They'll be happy to lend us one. Number 4. The board is about to announce a new chair. A, No, they haven't yet. B, Do you know who it will be? C. No, not boring at all. Number 7. The movers will be here this evening. A, Good. The boxes are ready. B, To Tokyo, I think. C. Maybe next month. 잘 풀어보고 오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의문문과 평서문은, 평서문은 많이 나오지만 어렵고, 부정의문문은 적게 나오지만 어렵고, 어쨌든 어려운 것들 위주로 좀 다뤄봤는데 어떻게 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한 2번씩 들어볼 거예요. 2번 들으면서 이거를 그냥 영문 그대로 들으시면 실력이 안 납니다. 가급적이면 바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말로 바꿔가면서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 Didn't we already send an invoice to Mr. Gomez? A, 그러니까 A가 나오고 A의 선택지를 읽어주기 전까지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이 보통 한 음원이 딱 끝나고 1.78초 정도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왜 직청직해라는 거 있죠. 그걸 들으면서 바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Didn't we already send an invoice to Mr. Gomez? A, No, 이렇게 no 나오기 전에 바꾸셔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놓고 Didn't we already send an invoice to Mr. Gomez라고 나왔죠. Didn't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걸 그냥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Did we already send an invoice to Mr. Gomez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끊어보는 거예요. Already send 보냈나요? invoice를 Mr. Gomez 씨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들으면서 끌고 오는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invoice라고 하는 건 송장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역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시죠. 송장은 가급적이면 영수증이나 청구서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송장은 사실 산송장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바꿔놓으시고 A부터 들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A 가겠습니다. A, no, his voice is very clear. B, Yes, but he asked for another copy. C. $1.30. 정답은요? 정답은 B 가셨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Didn't we already send an invoice to Mr. Gomez?
거메스 씨에게 야, 우리 인보이스 보낸 거 아니야? 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죠. Yes, but he asked for another copy. 이미 보냈지만 다른 카피를 하나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A 소개하겠습니다. No, his voice is very clear. 이거는 여러분들 왜 그 파트 2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건데 왜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나요?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오답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질문에 나오는 send an invoice 그 다음에 선택지의 voice가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속어해 내시면 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땐 이렇게 속어를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C 한번 보겠습니다. C는요. $1.30. 이거는 돈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how much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렇게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이 3번으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끼리 두 번 들어보시고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Number 3. Aren't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A. 한 번 더 가겠습니다. Aren't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A. 이렇게 되겠죠. be supposed to 이야기로 예정되어진. 그래서 aren't you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Are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이번 주에 holiday 갈 예정인 거 아니니? 그 이번 주에 너 holiday 가는 거 아니니?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건데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예정되어진.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 scheduled to라고 나와 있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be supposed to는 be scheduled to랑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A. No, I had a scheduling conflict. B. I go there with my family. C. They used to be. 정답은 A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Aren't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야, 이번 주에 holiday 가기로 된 거 아니야? No, I had a scheduling conflict. 보세요. 야, 너 holiday 가기로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No, I had a scheduling conflict. scheduling conflict가 뭔가요? 이 scheduling conflict, conflict가 논쟁, 뭐 충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충돌을 했다. 즉 스케줄 겹침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schedule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 발음은 schedule, 영국 발음은 schedu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데 한번 발음해보고 가겠습니다. 해볼까요? schedule. 오케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B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B는 I go there with my family. 이게 답이 되려면 질문이 Who do you go there with?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Who do you go there with? I go there with my 이렇게 family. 나올 수 있겠고요. C는요. They used to be. 그들은 그렇습니다. used to be는 used to 동사는 동사학원에 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제가 지금은 요리를 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요리를 좀 했었거든요. I used to cook. I used to cook very well. 이렇게 하면 예전에 나 요리 좀 했었지. 지금은 뭐 라면도 겨우 끓이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참고로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get used to라는 표현인데 used to 앞에 get을 쓰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적응하기 너무 힘드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Don't worry, you'll get used to it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또 바꿔보셔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7. Shouldn't we distribute these brochures? A. 부정의문문인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Shouldn't we distribute these brochures? A. 이렇게 되겠죠. 스크립트 열어놓고 볼게요. distribute, 분배하다, 배분하다. Shouldn't we distribute these brochures? 이거를 should로 바꿔서 Should we distribute these brochures? 이거를 분배해야 될까요? 배분해야 될까요? 나눠주다라는 표현이 distribute죠. 분배하다, 배분하다는 뜻도 있고 같은 표현은 handout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distribute, handout. 시작. distribute, handout. 한 번 더. distribute, handout이 되겠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브로셔를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답 한번 찾아볼게요. A. Black and white's fine. B. Not until more people get here. C. Martin designed them. 정답은요? 정답은 B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Shouldn't we distribute these brochures? 야, 이 브로셔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나눠줘야 되지 않냐? Not until more people get here.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 not until은 물론 이렇게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not until을 되게 어려워하시니까 요거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not until은 대부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까지는 아니다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해석을 할 때는 뭐뭐에 아니면 뭐뭐에나 혹은 뭐뭐나 되어서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not until이 뭐뭐까지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뭐뭐까지는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질문 보면은 여자는 언제 product 제품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수목금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분은 언제 이 제품을 받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제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뭐 배송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배송 추적을 했는데도 물건을 못 찾았다. 그러면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화를 하겠죠.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아달랄랄랄랄랄랄랄 아달랄랄랄랄랄 찰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마케팅의 혹은 무슨 마켓의 이루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기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고객님 불편이 끼쳐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의 성함을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물건이 어딘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르겸이요. 이루순이요. 루순씨.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다. 루순씨. Your product will not be there until this Friday. 그럼 딱 들었을 때 무슨 구문인가요? Not until Friday 구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루순씨는 그 제품을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Friday인가요? Saturday인가요? Day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나는 Friday라고 생각한다. 나는 Saturday라고 생각한다. 난 너희 질문에 답할 마음이 없다. 세 번째가 좀 많은 느낌인데 정답은 Friday죠. Friday입니다. 왜? Not until Friday. Your product will not be there until this Friday니까. 그러면 Friday에 도착할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Not until은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뭐뭐에나 되어서야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내셔야지 뭐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되게 헷갈리죠. Not until this July. 그러면 July까지는 아니다. 그 8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not until July 하면 무슨 뜻? July에 이렇게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바로 13번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이것도 두 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13.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A. 한 번 더 가겠습니다.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A. 이렇게 outgoing mail이라고 하는 건 발신용 메일인데 이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outgoing mail이라고 하는 건 발신용 메일 우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asn't, has the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발신용 우편물이 been picked up yet? pickup은 수거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신용 메일을 수거했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I can give you a ride. B. Not that I know of. C. Usually by express mail. 정답은 B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맞죠? 이게 picked up 되었나요? 누군가 수거를 했나요?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론 설명할 때 간단하게 요즘 트렌드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Not that I know of. 아까 배웠던 거는 not that I'm aware of를 배웠습니다. 이거랑 이런 같은 뜻이에요. 해볼까요?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m aware of. 둘 다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인데 혹은 내가 아는 한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들이 답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우회적인 응답으로 다시 한번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한번 소거하겠습니다. A는요? I can give you a ride. Give you a ride, give someone a ride 무슨 뜻? Give someone a ride 누구를 태워주다. 그 다음에 give someone a lift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ride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give someone a lift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토익은 당연히 둘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태워주다라는 표현인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C 한번 소개합니다. Usually by express mail. By express mail, express mail 특급 우편으로 보낸다. 이게 답이 되려면 How do you usually send your mail? Usually by express mail. 저는 보통 특급 우편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이 빨리 받길 원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질문 자체가 How do you usually send your mail?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평서문을 같이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두 번씩 들으면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우리말로 철저히 갑니다. Number 1. It'll take 2 months to remodel the conference room. A. 야, 이거 좀 기네. 한 번 더 바꿔볼까요? It'll take 2 months to remodel the conference room. A. 이렇게 되겠죠. 2달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 It'll take 2 months. 2달이 걸릴 겁니다. To remodel the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을 remodel 하는데 remodel은 그냥 뭐 개보수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공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remodel. 그래서 아마 공사에 2달이 걸릴 겁니다라고 나왔습니다. 파트 2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느낌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패턴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 it'll take 기간 to 동사라고 하는 패턴을 아시면 좋아요. 물론 이게 그대로 이게 이번 달 시험 치러 가서 그대로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 패턴을 외워놓으시면 it'll take 기간 to 동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It'll take to 기간 동사. 그러면 동사기에 기간이 걸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올게요. 한번 듣기 전에 이 과정을 끝내는데 3주가 걸립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It'll take 3주, 3 weeks to 끝내는데 finish this course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갑니다. 시작. It'll take 3 weeks to finish this course. 그래서 이 패턴을 it'll take 기간 to 동사 패턴을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스피킹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리스닝 할 때도 한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Where should we meet until then? B. It's in London this year. C. At 3 o'clock on Tuesday. 정답은 A가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A. It'll take 2 months to remodel the conference room. 이 meeting room이죠. conference room을 공사하는데 2달이 걸린대. Where should we meet until then? 야,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는 어디서 미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되묻기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되묻기가 답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요. It's in London this year. 이번 달에는 런던에서 있을 거라는 거죠. It's in London this year. 이번 연도에는 이것도 아무래도 in이라고 하는 게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질문 자체가 in일 것 같은데 Where will the Mardi Gras parade take place this year?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Mardi Gras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인데 그게 어디서 열리나요? 뭐 호주나 런던 같은 데서 많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where이어야 될 건데 Where will the Mardi Gras take place this year? 이렇게 나오면 It's in London this year.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맞죠? 그다음에 C 한번 보겠습니다. C는요. At 3 o'clock on Tuesday. 이것도 3 o'clock on Tuesday. 이것도 숫자를 낸 거고 그다음 시간을 얘기한 거니까 질문의 시작은 당연히 what time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What time will the conference take place? 이렇게 나와야 at 3 o'clock. At 3 o'clock on Tuesday.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2. My company is looking for land to build another factory. A. 한 번 더 가겠습니다. My company is looking for land to build another factory. A. 회사가 찾는다고 하죠. 뭐를 찾는데요? Looking for land. 땅을 찾고 있습니다. To build another factory. 요즘 회사가 좀 잘 나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factory를 건설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look for와 look up의 차이점. 둘 다 사실 찾다라는 단편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look for는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I'm looking for a book. 북은 여러분들 실제로 만질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look up이라고 하는 표현은 can you
look up the information about the price? 이 가격에 관해서 좀 정보를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look up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information 같은 건 여러분들이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 같은 걸 찾을 때 look up,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때는 look for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나올까요? A, Floor plans for the building. B, I can show you some possible sites. C, They'll be happy to lend us one. 정답은 B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My company is looking for land to build another factory. 잘 나가는지 뭔가 이 팩토리를 더 건설할 것 같은데. I can show you some possible sites.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가능성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뭐 제가 가능성 있는 장소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부동산 중개업자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A 한번 보겠습니다. A는요. Floor plans for the building. floor plans라고 하는 것이 도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 building의 도면입니다. What is that? 이렇게 나와요? Floor plans for the 이렇게 building. 나올 수 있겠고 C 한번 보겠습니다. C는요. They'll be happy to lend us one. 그들은 기꺼이 하나 빌려줄 건데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 land랑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으로 소거가 가능한 거죠. 그들은 기꺼이 하나 빌려줄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기서 빌려주는 게 뭔지도 알 수 없고 해석상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갑니다. 바꿔주세요. number 4, The board is about to announce a new chair. A,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The board is about to announce a new chair. A,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신 그 board가 판자는 아니겠죠. 여기서 방금 들으신 the board는 the board of directors를 줄인 이사회를 뜻할 거예요. 그래서 the board of directors가 이사회인데 board is about to announce a new chair. be about는 막 to-이야 하려는 참이다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chair도 의자는 아닐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의장이죠. 회의의 대빵입니다.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의장입니다. 그래서 보드가 새로운 의장을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A, No, they haven't yet. B, Do you know who it will be? C, No, not boring at all. 오케이. 정답은 B 가셔야죠. Do you know who it will be? 맞죠? Do you know who will be? 누가 될지 아시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질문 자체가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평서문인데 Do you know who will be? 누가 될지 아시겠어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A 한번 소거할게요. No, they haven't yet. 자, 질문을 보시면은 be about to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they haven't yet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제가 불을 차는 거예요. 질문에 나오는 시제랑 선택지에 나오는 시제가 불을 차면 오답이겠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야,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냐? 난 어제 영화 봤다규. 답이 돼요? 안 되죠. 시제에 불을 치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C 한번 소거하겠습니다. No, not boring at all.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Not boring at all. 왜 나온지 아시겠죠? 질문에 the bored, 선택지에 boring,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2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파트 2의 마지막 문제 하나 딱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7, The movers will be here this evening. A, 한 번 더 가겠습니다. The movers will be here this evening. A,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movers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일 것 같은데 맞죠? Movers will be here this evening. 야, 얘들은 밤에 이사를 하나 봐요. 그렇죠? mover들이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밤에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찾아가겠습니다. A, Good. The boxes are ready. B, To Tokyo, I think. C, Maybe next month.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A 가셔야 되겠습니다. mover들이 The movers will be here this evening.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Good. The boxes are ready. 아우 다행이네요. 박스들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 남자가 아직도 이 포장 이사를 하기는 형편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박스를 준비한 거니까요. Good.
The boxes are ready. 오케이. B는요? To Tokyo, I think. to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질문 자체가 where이어야 될 것 같아요. Where are you going to move? To Tokyo, I think. 내 생각에 도쿄로 갈 것 같아. 이런 뜻이고 C는 Maybe next month. 이게 답이 되려면 next month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질문이 when이겠죠. When are you going to move? Maybe next month.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저는 파트 2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part 4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part 4는 이 telephone message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telephone message가 시험 치러 가시면 10세트 중에 4세트씩 나오기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출제 빈도를 한번 쭉 보시면은 telephone message가 보통 한 2세트에서 4세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announcement, 그 다음에 excerpt from a meeting이라고 해서 미팅에서 발췌한 것들이 보통 한 2세트 그 다음에 talk, broadcast, news, report, advertisement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세트씩 등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정말 맥스로 나온다면 telephone message가 4세트까지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파트 4라고 볼 수 있겠죠.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향은 전화 건 사람이 화자인 경우가 되겠죠. 전화를 건 사람이 화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말을 하는 거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남겨놓는 건데 이 전화를 건 사람이 화자인 메시지를 남길 때는 리스너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일 확률로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 나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방문을 할 건데 몇 시에 시간 괜찮겠어? 그때 방문해도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화 건 사람이 청자인 경우죠. 이런 것들은 뭐 부재중 음성 메시지, 자동 응답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 나갈 때 이 message, dial, call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telephone message라는 것을 예측하고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발신자 음성 메시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전화 건 사람이 화자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메시지를 남기는 건데 Hello, this is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I'm just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주제를 얘기할 거고 I'm afraid to say that the telephone you have ordered is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뭐 당신이 주문한 텔레폰이 어떤 상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겠죠. Please call me back to let me know. 뭐뭐를 할 수 있도록 뭐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뭔가 고장이 났을 때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약간의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하면서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재중 음성 메시지나 자동응답 시스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전화를 걸면 제일 처음에 you have reached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어디 전화 주셨습니다. Our office is currently closed. 뭐 지금 닫은 상태죠. 왜 닫은 상태냐면은 뭐 어떤 이유들을 설명을 쭉 하면서 닫은 상태고. 그러나 우리가 next Monday에는 뭐 reopen 할 거니까 그때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찾아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메시지들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흐름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리스닝을 잘 하면서 문제를 잡아내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끼리 문제를 딱 2세트만 풀어보고 올 건데 이 2세트를 풀기 전에 문제를 읽어나가는 방식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읽어나갈 때 영문을 영문 그대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습관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일단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놨을 때랑 영문을 영문 그대로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What kind of business does the speaker work for?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의 스피커는 일하나 이렇게 쭉 읽어놓는 거죠. 두 번째 것도 왜 비즈니스는 지금 닫았나 이렇게 읽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지도 물론 잘 읽어놔야 되고 선택지가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말고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까지 잘 읽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2세트 풀어보고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Hello, you've reached Jerick Studios, Daleton's largest art gallery. Our exhibit space will be closed until June 4th while we undergo renovations to improve our facility. In the meantime, please visit our website at jerickstudios.net and sign up for our monthly e-newsletter. Besides gallery news and events, these newsletters also include information about other cultural events in Daleton.
So sign up today and support our community. We hope to see you at the gallery soon. Number 4. What kind of business does the speaker work for? Number 5. Why is the business currently closed? Number 6. According to the speaker, why should listeners visit the website?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Lucy.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discussion we had earlier today about expanding our book line into the university textbook market. I think you had some really great ideas. Would you be willing to submit a short project proposal on how our publishing company can increase sales in the university market? I'll send you a more detailed email with specific titles for you to include in the proposal. Do you think you can have it to me by early October? Our winter catalogue needs to be finalised by then so it can be printed November 1st. Thanks a lot.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proposal. Number 7. Where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Number 8. What will the speaker send in an email? Number 9.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will happen on November 1st? 잘 풀어보셨죠? 딱 두 세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텔레폰 메시지에 많은 느낌들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딱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 5, 6번을 볼 텐데 일단은 질문을 보시면 What kind of business does the speaker work for?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읽어놓을 때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에 스피커가 일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hat kind of business 문제는 쉬운 문제 유형이에요. What kind of something은 쉬운 유형일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가 오거나 인더스트리가 오거나 트레이닝이 오거나 어쨌든 그것에 관련된 것이 선택지의 명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선택지의 명사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 사운드가 그대로 들리면서 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잘 노려보시면 여러분들께 사운드가 들리면서 답이 나올 거니까 잘 노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만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gallery가 되는데 gallery랑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exhibit과 exhibition입니다. 이게 왜 gallery랑 잘 어울리냐면 어떤 gallery 전시전에 가면은 exhibit이나 exhibition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무슨 전시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선택지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Architectural firm, 건축가, 사무소 정도가 되겠고 Decorating company, interior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왜 business는 지금 currently closed, 닫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listening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의 office는 혹은 우리의 business 지금 currently closed becaus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 토익에 나오는 흐름이 어떤 비즈니스가 닫는다면 대부분 undergo renovation, undergo remodeling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undergo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뭐뭐를 겪다라는 표현이 undergo입니다. undergo. 그럼 기본적으로 under something이 뭐뭐 중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파트 1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under construction에 그러면 공사 중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 경찰분들이 혹은 뭐 형사분들이 범죄자를 잡아서 조사할 때도 under investigation.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사 중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National Holiday가 국경일인데 국경일을 observe한다. observe는 따르다, 준수하다, 관찰하다가 있는데 설마 여기서 국경일을 관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National Holiday를 observe,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고 private event를 host한다, 주최한다. 그 다음에 ownership을 변경한다라고 나왔는데 ownership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경영진 그리고 동의어가 leadership 그리고 management까지 있는데 이건 안 읽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갑니다. ownership, leadership, management. 한 번 더. ownership, leadership,
management.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스피커에 따르면 파트 4에서 스피커에 따르면 안 중요해요. 왜? 스피커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약간 길게 만드는 거고 이게 파트 3라면 according to the man, according to the woman 하면 그 사람의 성별의 목소리를 잘 노려보셔야 되겠죠. 파트 4에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왜 리스너들은 웹사이트에 방문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들은 뭘 노리셔야 되냐면 질문에서 이 웹사이트를 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4대 타겟이라고 제가 만든 걸 정리를 해놨는데 4 타겟이 뭐냐면 시장넘 이름입니다. 욕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뭘 줄여놓은 거냐면 시간, 장소, 숫자 이름인데 왜 넘이냐? number인데 왜 어감상 기억하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넘 이름, 시간, 장소, 숫자 이름 중에 질문에 나와 있다면 그걸 노리고 계시면 여러분들께 그 사운드가 들리면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노리고 있다가는 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웹사이트하고 뒤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따라라라 웹사이트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결론은 그런 문제를 풀어가려면 리스닝 자체가 좀 잘 돼야 되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을 해놓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웹사이트를 잘 노려보시고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뉴스레터에 sign up,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다는 정말 많이 나오죠. sign up, register, enroll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에 나오니까 make purchase 있으니까 구매를 하기 위해서, 투어를 arrange 하기 위해서, 투어 일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한번 답을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셨죠? 그리고 저랑 한번 이번에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istening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정답이 뭔지. 갑니다.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Hello, you've reached Jerick Studios, Daleton's largest art gallery. Our exhibit space will be closed until June 4th while we undergo renovations to improve our facility. In the meantime, please visit our website at jerickstudios.net and sign up for our monthly e-newsletter. Besides gallery news and events, these newsletters also include information about other cultural events in Daleton. So sign up today and support our community. We hope to see you at the gallery soon.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는데 어떻게 잘 잡아가셨나요? 전반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이게 텔레폰 메시지이긴 한데 어떤 기관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텔레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왜 undergo renovation, 즉 개보수 공사를 하나요? 그걸 내가 들었을 것 같냐?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만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왜 undergo renovation을 하나요? Our exhibit space will be closed until June 4th while we undergo renovations to improve our facility. 그렇죠. To improve our facility. 시설을 improve,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물론 최초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디테일한 리스닝이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잘 노리면서 푸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리뷰하실 때는 디테일한 리스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놓고 바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Hello, you've reached Jerick Studios, Daleton's largest art gallery. 정답이 되겠죠. 맞죠? You've reached Jerick Studio에 연락 주셨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관에 연락하면 무조건 나와요. You've reached 이렇게 나오는 건데 Studio, Dalton's largest art gallery.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Art gallery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갈게요. Our exhibit space will be closed until June 4th while we undergo renovations to improve our facility. 맞죠. 우리의 exhibit space, 우리의 전시 공간이 will be closed until June 4th while we undergo renovations, undergo remodeling, will undergo construction 이렇게 나와도 사실 답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To improve our facility, 시설을 improve하기 위해서 정답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갈게요. In the meantime, please visit our website at jerickstudios.net and sign up for our monthly e-newsletter. 자,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please가 나왔습니다. 극단적으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please가 나오면 뒤에는 거의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파트 4는 please 뒤에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please visit our website. 아까 말씀드렸죠. 뭘 노리면 된다? 시장넘 이름 중에 이름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노리면 돼요. 그럼 웹사이트가 나오고 at jerickstudios.net and sign up for our monthly e-newsletter. e-newsletter이라고 나왔죠. 맞죠? 이렇게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Besides,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크게 중요치 않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sides gallery news and events, Besides는 뭐뭐 외에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allery news나 이벤트 외에도 these newsletters also include information about other cultural events in Daleton. So sign up today and support our community. We hope to see you at the gallery soon. 맞죠. 이런 newsletters, 그 다음에 also include information about other cultural events. 문화적인 이벤트를 담고 있습니다. Daleton에. 그래서 오늘 등록하시고요. 우리의 커뮤니티를 support 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에서 꼭 만나 뵙길 바래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은 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한 세트 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 9번 출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도 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스피커는 일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스피커 일하는 장소겠네요. 정답은 publishing company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장소가 나오는 거는 선택지가 보통 명사 형태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명사 형태로만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사운드가 그대로 들리면서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publishing company입니다. 출판 회사,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otography studio, 광고 회사, firm, 광고 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까요? publishing company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edit 관련 단어들이라고 해서 편집 관련 단어들인데 이 단어가 들리면 어김없이 publishing company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edit, editor, editorial 이런 것들 편집, 편집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newspaper company나 magazine company에만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artic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article이라는 단어는 publishing company는 없어요. publishing company에서는 article을 다루진 않거든요.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article 들리면 선택지에 newspaper company나 magazine company 있으면 선택해 가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들은 무엇을 보낼 것인가요? 이메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커들이 will send라고 나와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일명 will do, will 동사 형태의 질문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말하는 패턴이 I will, let me, I can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우고 갑시다. 해볼까요? 시작. I will, let me, I can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end의 동의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send는 email, mail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title of books.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명사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시험치로 가시면 선택지 그 세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되게 긴 동사를 포함한 문장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나머지 두 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명사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겠죠. 이것도 사운드를 한번 잘 노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9번입니다. 스피커에 따르면 또 나왔네요. 스피커에 따르면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ovember 1st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당연히 뭘 노리셔야 되나요? November 1st를 노리셔야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시장점 이름이라고 하는 4대 타겟 중에 November 1st는 시간 타겟이죠. 저걸 잘 노려보시면 여러분들 귀에 November 1st가 들리면서 분명히 답이 등장을 할 거니까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Catalog가 be printed 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최종 프로젝트가 be due, 마감 기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launching 될 것이다. launch가 출시하다라는 표현이고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는 동의어 정리 안 할 수가 없겠네요. launch, release, introduce 해볼까요? 시작. launch, release, introduce가 전부 다 출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job opening은 구인 광고를 job ope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ob opening이 be advertised, 광고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잡아간 대로 같이 한번 답이라는 사운드와 함께 잡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와의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Lucy.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discussion we had earlier today about expanding our book line into the university textbook market. I think you had some really great ideas.
Would you be willing to submit a short project proposal on how our publishing company can increase sales in the university market? I'll send you a more detailed email with specific titles for you to include in the proposal. Do you think you can have it to me by early October? Our winter catalogue needs to be finalised by then so it can be printed November 1st. Thanks a lot.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proposal.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추가로 끌어낼 수 있기는 하거든요.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은 to ask for a proposal이 되겠죠. 여자에게 어떤 제안서를 요청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what is the proposal about? proposal, 제안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혹시 제안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들으셨나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제안서는 뭐에 관한 거냐면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discussion we had earlier today about expanding our book line into the university textbook market. 맞죠. University textbook market으로 우리의 book line, 우리의 book line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쪽만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 쪽의 책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리뷰하실 때는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놓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Hello, Lucy.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discussion we had earlier today about expanding our book line into the university textbook market. I think you had some really great ideas. 여기서 사실 답이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네요. 어쨌든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discussion we had earlier today. 우리가 오늘 했던 discussion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about expanding our book line인데 요거 한번 단어를 꼭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헷갈리는 단어인데 expand랑 extend인데 이거는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expand는 확장하다는 뜻으로 뭔가 덩치나 부피를 키우는 거라서 business expansion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확장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extend는 연장하다라고 해서 길이라고 해서 extend the deadline 이런 것들을 많이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라인을 유니버시티 마켓으로 늘리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I think you had some really great ideas. Would you be willing to submit a short project proposal on how our publishing company can increase sales in the university market? Be willing to는 기꺼이 to 이하하다가 되겠습니다. Submit a short project proposal을 기꺼이 보내주시겠습니까? Our publishing company can increase in the university market 이라고 나왔습니다. 판매를 increase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ublishing company라는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잡아가시면 되겠죠. 남자가 일하는 곳은 our publishing company가 우리 회사가 되겠죠. Be willing to는 기꺼이 to 이하하다, submit이 제출하다가 되겠고 동의어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hand in, send in, turn in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ll send you a more detailed email with specific titles for you to include in the proposal. 사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노릴 수도 있었긴 하거든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시장놈 이름 중에 이름 타겟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하던 패턴 그대로 will 동사 패턴이니까 I will, let me, I can 중에 I will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Email with the specific titles for you to include in the proposal. I'll send you a more detailed email with specific titles for you to include in the proposal. Do you think you can have it to me by early October? Early October까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왜 그때까지 필요하죠? 그 이유는? Our winter catalogue needs to be finalised by then so it can be printed November 1st. 맞죠. 윈터 캐탈로그가 그때까지는 좀 마무리가 돼야 November 1st에 우리가 그걸 프린트 할 수 있거든요. Our winter catalogue needs to be finalised by then so it can be printed November 1st. Thanks a lot.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proposal. Look forward to는 to야를 학수고대하다가 look forward to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proposal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운드를 다시 한 번만 딱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Hello, Lucy.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discussion we had earlier today about expanding our book line into the university textbook market. I think you had some really great ideas. Would you be willing to submit a short project proposal on how our publishing company can increase sales in the university market? I'll send you a more detailed email with specific titles for you to include in the proposal. Do you think you can have it to me by early October? Our winter catalogue needs to be finalised by then so it can be printed November 1st. Thanks a lot.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proposal.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4월 시험에서 여러분들 목표하는 점수를 꼭 달성하시기를 저희 두남주 토익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